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오랜만에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느끼세요? 스마트 홈이 현재 정말로 유용한 거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언젠가는 유용해지겠지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스마트 홈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라는 생각까지 들기는 해요. 저도 예전에는 스마트 홈을 엄청나게 많이 꾸몄던 사람이죠. AI 스피커도 나오는 족족 써보고 통신사 지원받아가지고 스마트 홈 제품들 많이 써봤고요. 조명 가지고도 별별 짓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스위치 눌러주는 버튼이라든지 스마트 스위치까지 심지어 로봇 제품들까지 웬만한 것들을 써보면서 정말로 기업에서 홍보하는 스마트 홈이라는 게 가능한지를 검증해보는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가 느낀 결론은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고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저는 그 스마트 제품 관련 대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 LG, SKT, KT, U+, 카카오 등에서 뭐 관련해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인터뷰에 참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한계점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몇 년 전에 이야기한 한계점과 지금이 많이 다른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발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CES 2023년에 다시 꺼내든 키워드가 초연결성이었거든요. 스마트 홈. 사실 저는 많이 공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삼성 제품 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고 자동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얘기한 대로 잘 되기는 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기능을 자주 쓸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많이 되어봐가지고. 자, 그 중에서 루틴만 한번 보자고요.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기능을 설정해 두면은 예를 들어서 수면 모드라고 말을 하거나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 꺼지고 에어컨 수면 모드로 작동되고 이렇게 수면에 최적화되게 한 번에 작동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써보신 분들은 와, 진짜 좋다,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상 가정생활에서 루틴이라는 게 얼마나 고정적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마다 블라인드 오픈되게 자동화를 시켜뒀는데 어느 날 제가 연찬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은데 알아서 블라인드가 열린다? 그래서 짜증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아침마다 커피 메이커가 작동되게 해놨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원두 채우기를 잊어버려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있더라. 밤마다 에어컨 수면 모드를 했는데 여행으로 집을 비워가지고 걔가 그냥 돌아가고 있더라. 이런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공장처럼 완전히 일상적으로 똑같이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일일이 루틴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다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재밌죠? 나중에는 안 하게 되더라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 홈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존재하기는 하나요? 자, 보통 우리가 스마트홈 제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인터넷과 와이파이에 연결된 거, 자동화가 가능한 제품들, 인공지능이 탑재됐거나 그래서 사용자의 생활을 지능적으로 돕는 제품에 스마트홈이라는 글자를 붙이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품이 스마트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제 생각은 이거거든요. 스마트홈 기기라는 것은 사용자가 스마트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용자가 똑똑하지 못하면 너무 복잡해서 못 쓴다는 거죠. 자, 스마트 기기 사용 절차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제품 구매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제는 앱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앱과 연결을 하는 과정을 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세팅해야 되고 스마트홈 플랫폼에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이머, 루틴 등 스마트 기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보다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의 복잡성이 늘어난다라는 뜻도 되긴 해요. 그래도
발전이 되긴 했습니다. 요즘 대기업 제품 사용해 보면은 연결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이고 쉬워지기는 했어요. 계속 편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 제품들에 비해서는 복잡성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계속 얘네들이 잘 작동되면 모르겠는데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제품들에 그럴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은 예전엔 그냥 제품이 고장났나 고민하는 것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 계정이 로그아웃 된 건가? 내가 사용하는 앱의 문제인 건가? 허브나 플랫폼에 오류가 생긴 건가? 아니면 그 회사 서버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식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자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통신사의 IoT의 경우에 고장 났을 때 제가 기사분을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기사분이 해결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뭐 이제 서버 들어가고 앱 접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제품을 새 걸로 변경해 주십니다. 그게 차라리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해요. 그리고 기기 새로 바꾸게 되면 제가 다 이제 루틴이랑 그런 거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스마트 제품들 많이 써봤는데 이제는 이런 게 스마트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연결과 유지에 손이 가는 제품들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제품들 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 제품들을 버리니까 생활이 더욱더 편리해지더라는 걸 느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결 유지에 신경 쓸 필요가 사라져 버렸고요. 루틴 설정을 변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통신 상태 신경 쓸 필요 없고 제품 충전하거나 배터리 갈아줄 필요 없고 앱이나 기기를 업데이트 해줄 필요가 없고요. 연결되어 있던 선들이 사라져서 집안이 깔끔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 사용량도 살짝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히려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제품은 많이 사놓고 연결을 많이 해두면 해놓을수록 카오스 세계에 빠질 가능성이 아직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을 자동화해야 할 정도로 너무 넓거나 여러 층이거나 그리고 몸이 건강해서 움직임에 불편이 없다면은 저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냥 내가 움직임으로써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직접 제어하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써보게 된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다 쓸모없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일단 AI 스피커 한 대 정도는 저는 가지고 있는 거 좋다고 봐요. 이거 있으면 노래 재생, 날씨 검색, 그리고 타이머 뭐 그런 것들 음성 명령으로 해줄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을 해주게 되니까. 그리고 저는 유일하게 강추드리는 게 뭐냐면 스마트 플러그. 이거는 생활의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안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생활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이제 전원 제어하거나 타이머를 맞춰두는 거 정도, 이 정도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홈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스마트홈 기능인가요? 아니면 IoT 기능인가요? 아직까지는 IoT 수준이라는 거죠. 앞서 스마트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들의 특징 적어드렸는데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인터넷 연결되고 자동화가 가능한 제품은 그냥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제품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래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사용자의 생활을 지능적으로 돕는 게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게 사실 엄격하게 보자면 맞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래쪽 기능이 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없다는 거죠. 근데 판매하는 곳에서는 스마트 자를 붙이게 되니까 사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기능의 괴리,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도 스마트 자가 붙는 게 이상할 수는 있는데 스마트홈 자체는 홍보 자체를 여러분의 생활을 자동화해주고 알아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대감의 문제가. 자, 그래서 실제로 원래 이 스마트홈 시장을 이끌었던 초창기 기업이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제품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정도 기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다 해보고
이제는 잠잠해진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 뿐이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더 높은 비전으로 뭔가 홍보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발전이 되긴 하겠죠. 스마트 제품이 얼마나 스마트해질 수 있을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터라는 새로운 스마트홈 표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삼성 제품과 LG 제품이 서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몇몇 플랫폼에서 작동이 안 하는 기기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뭐는 연결이 되고 뭐는 연동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매터라는 플랫폼 표시만 붙어 있으면 삼성이건 LG건 F건 구글이건 상관없이 묶어가지고 자동화를 시키고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이게 스마트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IoT가 더 좋아진 건가요? 사실 이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물 인터넷, IoT가 더 좋아진 거지 스마트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CES 2023 영상 올렸을 때 댓글로 이런 걸 달아주셨어요. 냉장고 AI가 재료 보고 메뉴 레시피 알려주겠네, 건강관리까지. 이런 거 발전하면은 영양사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스마트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되려면은 뭐가 가능해야 될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봉지, 용기 안에 있는 식재료까지 파악하거나 겹쳐져 있는 식재료까지 파악해야 되는 이런 아주 똑똑한 컴퓨터 비전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요. 남아있는 식재료의 양과 상태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죠. 그리고 사용자가 먹는 음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외부에서 먹은 음식,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 먹은 음식 이런 것들은 이제 연동이 안 될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식재료를 제대로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구글 추천만 한번 보세요. 뭐 음악 하나 들었다고 영상 하나 봤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보여주죠. 그러면 지금 수준이라면 어떤 레시피 하나 선택했다? 똑같은 것만 계속 주구장창 보여주는 게 현재 추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의 유용함, 알림의 적정 빈도수 등을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눈치와 융통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뭐 추천해주는 알람 계속 켜두세요? 꺼놓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AI가 뭐 영양사 역할을 한다라고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날 먹고 싶고 땡기는 거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음식에 관해서는 뭐 대박날 레시피, 대박 식당의 레시피, 뭐 식당 정보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이런 게 미래에 더욱더 각광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기능이 된다고 하더라도 쓸지 안 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어쨌든지 간에 AI의 발전 없이는 저는 스마트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삶을 잘 알아보고 말도 잘 알아듣고 눈치, 융통성도 생겨야지만 어느 정도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테슬라의 이 로봇 공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건 로봇 기능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파악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인 거죠. 내가 짚고 있는 게 물조리개고 물조리개에 물이 얼마나 있고 식물은 어디에 있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물을 얼마나 줘야 되고 적절하게 따라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스마트홈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이런 게 되려면은 정말 로봇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수많은 차도, 도로에 돌아다니는 테슬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성능이 향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를 찍는 게 아니라 외부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생활 침해 이런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스마트홈 기기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찍어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서버에 연결이 되지 않고 컴퓨터 내에서, 내 가정 내에 있는 컴퓨터 내에서만 그 데이터 처리가 되는 온 디바이스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익명이나 가명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찝찝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제일 기대하는 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 GPT와 같은 초거대 AI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말은 잘 알아들으니까 어떤 명령을 할 때 편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공개한 영상이 이런 거였어요, 작년에. 방금 운동 마쳤다. 회복할 수 있는 음료와 간식 가져다 주겠냐라고 하면은 뭘 가져다 주면 좋을지를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난 양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초거대 AI 덕분에. 자,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이제 AI가 그 말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를 실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한 단계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몇 년 안에 그래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몇 년 안에. 근데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홈이 제대로 굴러가는가? 그건 또 다른 얘기. 왜냐면은 이제 계획은 세울 수가 있는데 로봇이 그 계획을 실행해 준다고 쳤을 때 구글의 최신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느리고 짚는데도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AI 모델에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만 로봇의 실행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겁니다. 이게 작년 9월인가 공개된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스마트홈은 그냥 IoT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는 정말로 좋아지겠죠. 근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회사의 말을 홍보 문구를 곧대로 믿어서는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스마트홈이 가능하려면은 어떤 요소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야지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홈이 가능해질까요? 다양한 댓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